이제 16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본계획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장차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도로를 하나 만들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언제 그러면 2018년 정도쯤에 해가지고 여기다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기본계획은 절대 한다가 아니야.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점 가서 관리계획 봤을 때 그 시점 가서 진짜 2018년까지 여기에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도로다라고 관리계획에서 이거를 결정을 해요. 도로라고 결정을 딱 하고 그리고 결정했으면 직접적으로 뭘 해요? 공사예요, 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가 어찌해야 돼요? 개설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이 우리는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할 것이다 그러면 관리계획은 한다라고 결정하고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관리계획. 그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뭐를 할 것이다. 도로 만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하니까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먼저 이 계획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나중에 한다고. 나중에 두 개로 나뉜다고. 지금부터 하는 건 이겁니다.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 관리계획 결정. 여기에다 우리가 도로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라고 결정하자. 이 결정을 하는데 이 관리계획은 누가 만드는가? 아까는 우리가 수립 그랬는데 관리계획은 이반이나 수립이나 똑같아요. 만든다 이 뜻이 만든다. 그러면 도시관리는 누가 만드느냐 그러면 이반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이반자를 봐. 이반자를 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울특별시 도로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특별시장이 해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구리시 도로계획은 구리시장이 해야지. 양평구는 양평군수가 해야지. 군수가. 남이 안 해줘요. 그래서 누가 하냐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 원칙.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그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 관리계획이니까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만든다는 얘기요. 근데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이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할 수 있다. 근데 현 문제에서는 원칙 예외 이런 말은 도시개발법에서 딱 한 번 써요. 원칙 예외. 다른 데는 원칙 예외 이 말 안 쓰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이것도 점 찍었네. 시장, 군수는 어쩐다고요? 위반하여야 한다. 원칙 이 말 대신에 하여야 한다. 이걸 쓰는 거고 예외적으로 누구도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도지사도 있어요. 얘들은 예외 그 말 대신에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칙 그 말 대신에 하여야 한다. 예외 그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하다고. 얘들이 이제 위반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위반자에는 누가 없냐? 위반자는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도지사는 그냥 광역자치단체. 얘는 국장이고. 그럼 우리가 여기를 갖다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나 도지사는 지자체죠? 이름 뭡니까? 국가죠, 국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국가하고 지자체요. 국가나 지자체를 갖다 묶어서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래요. 행정청. 국가나 지자체 뭐라 한다? 행정청이다. 행정청.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위반하냐? 행정청 위반해도 비행정청은 위반을 못한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청이 위반할 수 있지만 누구는 위반 못한다? 비행정청. 비행정청에서 누굴 묻냐? 주민 물어봐요. 주민은 위반할 수 있냐 없냐? 없어요. 위반할 수 없지만 위반하자고
제안을 해요. 제안. 입안하자고 제안한다고. 입안 제안하는데 입안 제안은 누가 하냐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주민이 합니다. 주민.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가 여기 전부 다 누굽니까? 서울특별시민이니까 우리가 서울특별시장 찾아 시장님 여기에다가 공원 하나 만듭시다 그런 말 할 수가 있다고. 여기 학교 하나 만듭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그게 입안자. 근데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인도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도로 하나 만들자, 학교 하나 만들자, 공원 하나 만들자. 말은 해본다고 말을. 옛날에는 말도 못했어. 옛날에는. 그러면 도시관리계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도시관리계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가 이걸 찾아야 하는데 뭐 지금은 이런 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하나씩 다 배워야 되거든요.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데 저거 안 배운 상태에서 제안 내용 책에 보면 1, 2, 3, 4 4개 있지만 그거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하냐. 주민이 뭐는 못해도 입안은 못해도 뭘 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주민이 입안은 못해도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제안 받았으면 대답은 해야지. 대답은. 그죠? 입안 제안 받았으면 그래 하자 말자라고 결과를 통보하는데 며칠 내에 알려줄 거냐. 나중에 이제 간혹가다 이런 숫자 나거든요. 45일 내 결과 통보하는데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한다. 근데 앞전 시간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시험은 내년 10월 달에 본다니까. 아니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 통보 기간 지금 이런 거 암기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해봤자 뭐하냐 의미가 없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민은 입안은 못하지만 입안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나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안합니다. 만듭니다. 만들 때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현장 나가야지 뭐 해야 돼요? 기초조사 해야 돼요. 기초조사. 그럼 또 똑같은 말 해야 돼요. 누가 한대요? 언제 한대요? 뭐 한대요? 그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단지 기초조사는 하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이한다. 필수다. 이걸 물어본 거. 두 번째 또 의견 청취. 자 의견 청취합시다. 의견 청취. 누구의 의견 들을래요? 그럼 또 뭐라고요? 당연히 주민의 의견 들어요. 주민의 의견 듣는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인데 관리계획이 이제 공청회를 안 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공고. 그리고 저런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 나옵니다. 어디서까지 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만들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와서 어쩐다? 보여주니까 보고 할 말 있습니다. 공고하고 뭐예요? 공고열람. 그러니까 이제 공고열람이니까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공람이니까 회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찾는 게 쉬운 문제지. 공청회가 아니니까 뭐가 없다고?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지방의회 의견 들었는데 지방의회는 자 광역과 기본계획은 어디 지방이에요? 물어보면 자기 지방. 근데 기본계획은 어디를 안 물어보고 이 지금 관리계죠. 관리계의 내용 몇 가지가 있고 6가지인데 그 중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의 항목은 뭐냐? 이걸 물어봐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걸 물어보고 지방의 의견 청취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걸 물어보는데 이런 걸 알려면 먼저 저거를 먼저 다 공부해야 되는 저걸 갖다. 저게 하나하나 공부가 안 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은 이순환 그러니까 1월달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의 의견 청취도 했다 이런 얘기요.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계획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입안했으면 만든 자들이 이걸 갖다 이제 결정해달라고 신청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결정 고시.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 뭐 하냐 그러면 똑같아요. 뭐 해야 돼요? 협의. 또 뭐 해야 돼요? 심의.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결정. 이제는 결정이에요.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결정자가 누구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법에서 뭐라고 했는가?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은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대도시면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원칙은 잡아봐요. 도시관리계 입안자가 누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근데 이 시 안에는 무슨 시가 있어요? 일반적인 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죠. 50명 이상 되는 시. 누구도 입안해요? 국장도 입안하고 도지사 입안해요. 그럼 우리 법 만든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냐? 얘들이 결정한다. 얘들이. 원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도시면 대도시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적인 시장으로서는 결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대도시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대도시가 되려고.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가 되면 그 시장은 도지사 찾아갈 일이 없어요. 모든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있는 시들은 대도시가 많거든요. 성남시장은 권한이 누구하고 막강? 경기도지사고. 근데 이천시나 여주시는 뭔가 결정한다면 맨날 누구 찾아야 돼요? 경기도지사 찾아야 돼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얘기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도 대도시가 되는데 그 도시관리의 내용 중에서 작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 군수도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 도시관리 내용 5번.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지원명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도 결정한다. 그렇게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대한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중대한 것은 국장이 해야 돼요. 국장이. 지금 도시관리계 내용 중에서 바닷가하고 관련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닷가. 그게 뭘까요? 수산자원 보호교육. 그것은 누가 하냐? 그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갖다가 한번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따로 해야 돼. 어쨌거나 결정권이 이렇게 된다고. 원칙은 시도가 하는데 대도시에서는 대도시행하고 지구단위는 시장우수도 하고 큰 것들은 국장이 만들었으면 국장이 결정해야죠. 개발자원경 그린벨트는 국장만 결정해요. 또 수산자원 보호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협의하는데 협의는 누가 한다? 관계, 행정기관에 장하고 하는데 이제 생각해야죠. 결정을 누가 한다? 국장이나 회장, 장관이 하게 되면 여기다 뭘 말 쓰겠어요? 중앙 쓰겠죠. 중앙.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기서 결정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기 있는 지자체장들이 결정할 때는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 심의한다. 지자체장들이 심의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국장이나 회장, 국가가 할 때는 뭐라고요? 지방 그 말 대신에 중앙도시계획. 그러니까 이런 말만 바꿔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결정권자가 결정하고 직접 고시한다고. 고시가 뭐라고? 알린다고. 어디다 알리겠냐고. 국장이나 회장은 어디다 알릴 것이고 관보에 알릴 것이고 시도시장으로서는 어디에 알릴 것이고 공보에 알릴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국의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지정하고 해제하고는 누구만 결정하냐 그러면 국장만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했으면 그 내용을 어디에 알린다? 관보에 알린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실 국민들이 이제 알아야죠. 알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보러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얘기요.
혹시 여기 지금 관보 보는 분 있습니까? 관보 보는 분? 공보 보는 분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관보, 공보 보는 사람은 딱 두 분류. 나머지 사람들은 안 봐요. 그러니까 0.001%도 안 봐요. 관보 보는 사람 딱 누구 보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은 보겠죠. 자기 일이니까. 그리고 누구요? 학원 강의하는 선생님들. 모든 법이 개정되면 법은 어디에서? 국가가 만든 게 법이니까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걸 관보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관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전부 다 관보를 본다고. 매일 본다고. 매일. 무슨 법이 개정됐는가. 개정된 건 맞춰서 강의해야 되잖아요. 공보는 이걸 누가 보냐 그러면 이제 강의하는 선생님들 이것은 주로 중개하는 사람들은 공보를 좀 봐야 돼요. 왜? 해당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결정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개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게 훨씬 많고 더 중요해요. 그게 부동산과 관련된 결정이 전부 다 여기를 통해서 나온다고.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합니까? 지금 서울은 전부 투기과열지구죠. 그거 누가 정했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관보에 나옵니다. 관보에. 그것은 관보에 나와요. 관보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보를 보면서 그런 것을 안다고. 해당 지자체가 관리한 것은 공보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정보가 나와요. 정보가. 모든 정보는 국가가 결정한 게 지자체 결정한 정보지.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 만든다. 그게 정보의 정보. 그 결정은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럼 문제는 우리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관보나 공보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수업 시간에 주구장창 저는 강조해요. 관보 공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관보 공부를 봐야 된다고. 우리가 사무실 딱 오픈하게 되면 중개 사무실 가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한 가보세요. 중개 사무실 가가지고 자 컴퓨터를 딱 켜게 되면 모니터에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화면을 딱 열면 모니터에 뭐가 나와야 되냐? 근데 인터넷 딱 들어간다. 처음 이제 인터넷 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전부 다 99.99%는 뭐가 납니까? 매물방 나와요. 매물방. 클릭하게 되면. 매물방. 누가 무슨 물건 내놨고, 누가 뭐 내놨고, 거래 정보만 여러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남들하고 똑같아. 남들이 망하면 같이 망해.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은 또 얘기하지 마. 시험이 아직도 1년 남았거든요. 지금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말 하지. 제가 9월 때는 여러분 정보는 관보나 공보에 있으니까 뭐 관보 공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관보 공보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나는 합격에 불합격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때 가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7월 이후 가게 되면 시험과 관련 없는 말을 일치 안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시험이죠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뭐를 강조했는가 여러분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어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정상적이면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인터넷 딱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서울특별시 시민들은 시보가 나와야 돼요. 시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가 딱 떠야 된다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딱 보면서 서울특별시 시보를 보고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어제 시장님이 무슨 결정을 했는가를 보라고. 근데 서울특별시는 도시가 커요? 작아요? 커요. 결정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매일 결정하면 이게 매일 나온다고. 매일. 관보도 매일 결정하면 매일 나온다고. 근데 오늘 결정한 게 없으면 안 나와요. 그것은 결정이 없으니까. 근데 서울특별시는 매일 나오지만 지금 우리는 넣은 구청장이 결정할 게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다고. 묶어가지고 매번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를 봐야 되냐면 해당 시, 군,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홈페이지가 먼저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보고 어제 무슨 결정이 있는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시험 끝난 다음에 이 화면이 먼저 켜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 맨날 물건방만 거래 정보망만 해가지고 누가 무슨 물건 내놓고 무슨 물건 그거는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그건 별로 바람직해요. 하여튼 결정에서 고시했습니다. 결정 고시. 자, 누가 했다고? 국장이. 어디다 했다고? 관보. 그러면 이제 결정되는데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알고 가서 봐야 돼요. 서울특별시에 그린벨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결정해요? 내가 이만큼 땅 가지고 있는데 이 일대 분명히 내가 이 일대 그린벨트가 지정됐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정했다고? 국장이. 내 땅이 그린벨트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이 일대 그린벨트 해제됐다고 그랬어요. 누가? 국장이.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국장 어디 있어요? 집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국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이 오후 2시 퇴근 안 했으면 아직. 그럼 어디 있어야 정상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세종시지, 세종시. 중앙부처는 전부 어디가 있어요? 세종시. 일주일에 한 4일은 세종시 있어야 되고, 하루 이틀은 과천도 있고, 과천에. 간혹가다 올라오겠지, 간혹가다가. 주로 줘야죠? 세종시 살아야죠, 주로. 장관들은. 그러면 서울특별시민, 장관이 결정했다고 세종시 찾아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된 내용들 전부 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국장은 누구한테? 서울시장한테 보내는 거예요. 양평군이면 양평군에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찾아오면 보여줘야지. 보여줘야 되는 게요. 열람하는데 열람은 누가 합니까? 열람은 특별시,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다가 열람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 가지고 시험 문제 만드는 거예요. 이 절차 가지고 시험 문제인데 이 절차 가지고 시험 문제는 매년 내요. 매년. 그러니까 주로 광역기본계획 한 문제, 광역도시계획 한 문제, 도시기본계획 한 문제, 도시관리계획 한 문제. 이런 절차를 알 수 있냐. 지금 가장 이제 큰 내용만 쓴 거고 나중에 이제 살을 계속 붙인다고. 살을 더 붙이고 그럼 관리계획이 딱 완성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광역기본계획, 관리계획 결정한 절차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박스 봐봤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163페이지. 이제 163페이지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의 전체 체계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전체 체계 보면 이거죠. 이제 이거. 이게 이제 도시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는 뭐 설명했는가? 도로 결정하자. 기반시설, 도로 기반시설. 기반시설을 하나 결정했다. 도로 결정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절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용도 지역 지구부터 이제 하나씩 배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역 지구 배우기 전에 일단은 이 6가지는 암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가 이 부분에서 22개, 24개 나온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내용만 정확히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중개할 때 땅 가지고 남들한테 밀리진 않아요. 이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딱 넘겨봅니다. 딱 넘겨보면 이제 164페이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럽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럼 용도 지역부터 이제 하나씩 해봅니다. 용도 지역부터. 먼저 보게 되면 1번 용도 지역은 국장 또는 시도 대도시장이 용도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내용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용도 지역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도시관리계획이다. 용도 지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알고. 용도 지역인데 용도 지역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용도 지역이가 첫날 수업할 때 다 했어요. 첫날 수업할 때.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한정된 자연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효율적이에요? 국토의 효율적이에요. 국토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 이용할까요? 토지 이용을 국민의 자율적 의사에 맡긴다 그러면 자, 국민 여러분 자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그 대신 잘 쓰세요. 국민들이 잘 쓴다고 못 쓴다고? 잘 쓴다고. 잘 쓰겠죠. 자기 땅은 국가가 뭐라고 할 때가 자기 마음대로 쓰세요. 그 대신 잘 쓰세요. 근데 잘 쓰겠죠. 문제는 잘 쓰긴 잘 쓰는데 자기 땅만 잘 쓴다고. 자기 땅만. 내가 내 땅에다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옆에 토지에 무슨 영향을 주는지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효율적 이용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를 놓고 방향을 잡는다고. 여기는 이렇게만 쓰세요. 이렇게 해서 방향 잡는다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용에 대해서 국가가 방향을 줍니다. 어떻게 방향을 줄 건데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이게 개발로 가는 게 맞을까요? 보존 가는 게 맞을까요? 크게 두 개. 개발에 맞는 토지냐? 보존에 맞는 토지냐? 개발이 맞다. 개발이. 무슨 개발이냐? 주택, 공장, 상가, 판매, 위락, 숙박. 무슨 개발할 거냐? 보존한다. 무슨 보존할 거냐? 이거를 몇 가지로 나눈다고? 21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21가지로 땅의 성격을 21가지로 나눠놓고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이 땅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하고 다르게 쓰면 어쩐다고? 처벌한다니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국민들 어쩔 수 없이 따른다고. 그래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 된다고. 그래서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걸 뭐라 하냐? 첫 번째로는 이걸 보고 용도 지역이다. 이거 두째 주 수업할 때 설명 자세히 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정하는데 용도 지역은 어떻게 했냐? 크게 말하면 개발할래? 전국인 땅이 개발할래? 보존할래요? 개발이 맞아 보존해요. 개발할 건데 그러면 개발할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는? 도시죠. 개발 목적으로 쓸 땅입니다. 그러면 얘는 도시 지은다. 도시 반대가 뭡니까? 비도시지. 비도시. 그러니까 말할 때 도시, 비도시 이렇게 말도 한다고. 개발, 보존. 도시, 비도시. 근데 비도시를 제대로 말하세요. 그러면 비도시를 제대로 말하면 뭐라 하냐?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첫 번째가 도시지역. 두 번째가 관리지역이요. 세 번째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세 번째는 농림지역. 네 번째가 무슨 지역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이것은 중개사 시험을 떠나서라도 알아야 돼. 이것은 부동산의 부자를 설명하려면 이거를 모르면 부동산의 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을 크게 내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는 뭐다? 개발. 이제 줄여가지고 관농자 그래요. 관농자는 뭐다? 보존.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개발할 건데요? 도시지역은 어떻게 개발할 건데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건데 도시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거지역. 상가 위주로 개발할 건데 이것은 상업지역. 공장 위주로 개발한다 그러면 공업지역. 자, 그리고 도시라고 다 개발하면 인간이, 도시에 있는 시민이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숨쉴 공간을 남겨있다. 그게 녹지지역. 이러니까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것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상업 위주로 개발하고 공업 위주로 개발하고 녹지 공간은 뭐하고? 보존하고 얘는 뭐라고? 보존.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개발이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개발과 보존이 섞인다 이 얘기입니다. 관농자가 큰 틀은 보존이지만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개발, 보존 또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리적은 다시 첫 번째 무슨 관리입니까? 그러면 계획관리적. 두 번째 생산관리적. 세 번째 보존관리적. 이렇게 나눈다고. 계획관리, 생산, 보존관리.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 주거지역이라고 지정돼 있으면 뭐 위주로 개발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택 위주로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주택하고 판매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잖아요. 주택 공장 같이 있으면 안 어울리니까 따로 가자고. 그럼 여기는 뭐끼리? 주택끼리, 판매끼리, 위락끼리, 숙박끼리, 공장끼리, 끼리끼리요. 주택끼리 1층짜리 단독주택하고 50층 아파트가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또 나눠요. 그러면 이것도 1층끼리 5층 나눈다고 또. 그래서 다시 주거지가 다시 좋아. 전용 주거죠. 전용 주거 순수하게 주거 기능에만 전용.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완전 쾌적한 양호한. 그럼 제가 1종하고 2종 전용 주거 1종, 2종. 두 번째 일반 주거. 일상적인 주거 기능이다. 여기는 다시 1종, 2종, 3종. 그리고 춘주거예요.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거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전용 주거는 어떤 전용 주거는 아주 양호한 쾌적한 그러니까 여기는 양호입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 보장하되 자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 기능이니까 일상적인 주거는 편리성. 준주거는 주거하고 상업이 섞였어요. 봐요. 자 이쪽은 상업적이요. 이쪽은 주거적이요. 주거적은 좀 쾌적한데 상업에 가까운 여기 있는 이 주거지는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완충 역할이 필요해요. 이런 데가 준주거예요. 준주거. 순수한 주거하고 이거 완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준주거. 자 그러면 전용 주거는 양호한 주거 만드는데 두 가지잖아요.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인데 세 가지잖아요. 이것은 주택을 분류할 때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라고. 주택을 두 가지 분류할 때는 뭐라고 분류하냐 그러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렇게 나눈다고. 그러면 일종 전용주거는 뭡니까? 단독 위주 양호예요. 이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이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 지금.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는 편리성인데 하나, 둘, 셋이면 이제 주택을 세 가지. 그때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앞에 있으니까 저기였지. 저층, 얘는 중간이니까 중층, 뒤에 있으니까 고층. 뭐라고요? 저층 위주의 편리, 중층 위주의 편리, 고층 위주의 편리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저중고에 저중고.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무슨 얘기냐? 주거 기능을 주라면서 부수적으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좀 추가되는 거.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 주된 기능이 돼. 그러니까 주는 주거지인데 주거 기능하되 상업 업무 기능이 좀 가미되는 거.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게 되면 이게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헷갈리는 지역이 대부분 준주거예요. 준주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정도 위치, 여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옆에 블록은 확실하게 상업이 옆에 블록은 확실히 상업인데 여기는 상업인 것 같기도 하고 주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잖아요. 이런 데가 대부분 준주거 찍힌다고. 준주거. 그래서 일단은 주거지 6개 나오고 상업지역은 다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네 가지입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고개를 들고 한번 생각해봐요. 고개를 들고.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상업이겠는가 한 번씩 찾아봐요. 그 중에 하나 찾아보라고. 그냥 판단해봐요.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 담당한다. 네, 일반상업. 다시 도시 안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한다. 무슨 상업이요? 유통상업. 다시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한다. 네, 근린상업이요. 다시 도심, 부도심, 심 그래요?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기를 확충한다. 뭘까요? 중심.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똑같은 글자 다 있으니까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합격했어요. 합격을 했다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도심, 부도심, 심심, 중심상업 밖에 나가면 그게 보입니까?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보입니까? 안 보여. 그러면 합격을 했는데
눈으로 볼 때 이게 중심 상업인지 일반 상업인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심 상업은 밤에 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확 나. 중심 상업. 중심 상업이 어디냐? 삐끼가 최고 많은 동네가 중심 상업. 간단하게 밤에 가장 그러니까는 나이트도 있고 호텔 있고 환락가. 그러니까 중심 상업은 도시에서 별로 없어요. 아주 조금 있어요. 중심 상업은. 그런 데가 중심 상업이에요. 보통 옆에 라인 저 상업적인 저기 옆에 라인 저렇게 보통 상업 그러면 거기는 전부 다 일반 상업이에요. 일반 상업. 우리가 말하는 상업 그러면 일반 상업. 유통 상업은 저기 가락시장 뭡니까? 도매시장. 도매시장 그터가 뭐라고요? 유통 상업. 그러니까 유통 상업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걸린 상업은 재래시장, 전통시장, 소매시장 거기가 뭐라고요? 거기가 전부 다 걸린 상업이야. 실무할 때는 그렇게 바라보라고. 재래시장 근처가 뭐라고요? 걸린 상업. 근데 시험 문제는 재래시장 근처 그런 거 안 나와요. 걸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뭡니까? 걸린 상업.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 공부 다시 하자 이 말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말하고 밖에서 바라보는 것 좀 약간 틀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보는 각도가 좀 달라져.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두 번째 일반공업, 세 번째 중공업입니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자, 전용공업은 오직 공업에만 전용, 다른 거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굴뚝 있고 면 있고. 서울특별시에는 전용공업 없어요. 옛날에는 서울에도 밑에 동네 가게 되면 굴뚝 있고 구로 그런 데 가서 보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굴뚝 탄 하나도 없이 밖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중학 공장, 공해성 공장 수행하자. 그게 뭡니까? 전용공업. 두 번째, 21 중에서 가장 애매한 지역이 얘입니다.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한다. 그게 뭐냐? 일반공업. 시험 볼 때 참 애매해요. 그게 일반일까? 근데 이 중공업은 나름대로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대. 공업에 준한다. 이것은 주로 뭐가 나오면서 공업이 나오긴 나오는데 공해가 없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경공업, 수공업 이거를 주로 하면서 여기는 주거 기능도 나오고 상업 기능도 나오고 업무 기능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상공 성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중공업. 그러면서 주된 기능 뭔데? 공업인데 많은 주된 기능은 공업인데 시내에서 투자 가치 가장 좋은 땅이 어디예요? 그러면 중공업이에요. 서울시 중공업 땅값 되게 비싸요. 옛날에는 공장이었는데 이 중공업지에서 주로 요즘은 뭐가 허용이 되는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옛날에 중공업적인 지역들이 전부 다 뭐 들어가요? 아파트들 땅값이 갑자기 비싸졌다고. 안산은 저기서 어디? 안산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안산이다. 안산. 이렇게 안산이다 그러면 안산은 21가지가 다 있죠. 안산에는. 안산역 주변. 거기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공업 쪽이죠. 거기에 큰 굴뚝이 있던 게 없던가요? 요즘 굴뚝은 전부 다 굴뚝 있는 것은 대부분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해가지고 도시에서 빠져나가요. 포성 산업단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야만 전용공업. 여수화학단지 그런 데 있죠. 그런 데가 전용공업이고 요즘 인천에도 전용공업 별로 없어요. 인천에도 굴뚝이 몇 개 큰 굴뚝이 있긴 있는데 거기도 전용공업 별로 없고 주로 일반 공업 붙어 있더라고 떼어보니까.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게 큰 굴뚝은 없더라. 면은 안 나온다. 그런 데는 대부분 일반 공업. 중공업은 대부분 수공업. 옛날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것들. 그런 데가 중공업. 근데 요즘은 중공업의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간다. 아파트가. 공장보다도 서울에 있는 중공업은 서울에 지금 서울에 공장이 있습니까? 옛날에 여기 샘표 공장 지금도 있나요? 쌍문동에 있었는데 없습니까? 그것도 아파트입니까?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공장 남아있는 데가
좀 철물하는데 어딥니까? 영등포 옆으로 가게 되면 물레동? 그런 쪽에 좀 있을까?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옛날에 뭡니까? 거기가 공장 많은데 어디였죠? 성수동 있었는데 저 밑에 쪽으로 영등포 가기 전에 옆으로 예. 구로도 있고 옛날에는 구로공단 그랬죠. 예. 지금 가서 구로공단은 뭐라 그래요? 그 동네 사람들 욕 뒤지게 모여 그러면 지금은 구로공단이 아니고 이미지를 바꾸려고 뭐라고? 가산? 예. 디지털단지 요즘 뭐 명칭 깼쓴다고. 근데 지금 가서 구로공단 언제쯤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울에는 일반 공업도 이미 없어졌고 지금 좀 남아있는 데가 그나마 좀 남아있는 데가 중공업 남았다고. 중공업. 옛날에는 중공업에는 아파트 안 들어가는데 지금 공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큰 공장이 내려가게 되면 밑에 딸려있는 거 그러니까 중심에 전용공업이 얘가 원청이면 밑에 있는 것들이 하청이 하청. 얘가 지방으로 가버리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돼요. 평택. 평택에 뭐가 가니까? 삼성이 가니까, 원청이 가니까 밑에 있는 하청들 1차 가면 2차 가고 3차 가고 4차 전부 다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삼성이 전용공업이다 가면 밑에 따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라고 지금. 근데 서울은 지금 중공업은 좀 남아있지만 이런 건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기 힘든 이제 공업적이요. 얘는 남아있고. 그러니까 전용공업 그러면 중화공장, 공해소공장 이 말에 나야 되고 일반 공업 얘는 애매하다니까 말이. 그냥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한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긴 있는데 큰 굴뚝은 없다. 그런 데가 일반 공업이라고. 이건 간의 수공업 위주로 하는 거. 그런 데가 중공업이고. 녹지 지역은 다시 보전 녹지가 있고 두 번째 생산 녹지가 있고 세 번째 제한 녹지가 있는데 봐요. 자, 녹지 그러면 떠오르는 느낌이 뭡니까? 예? 산. 예. 녹지 그러면 개발이 떠올라요? 보전이 떠올라요? 보전. 그게 여기서 말하면 보전 녹지요. 도시에서 웬만하면 여기는 개발이면 마지막 보류 남아있는 데가 보전 녹지. 이마저 개발되면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없대요. 보전 녹지는 개발 못해요. 산으로 말하면 도봉산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산 개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개발 못하게 막아주는 산. 근데 그런 데를 갖다가 말하면은 보전 녹지 생산해야 되고 생산 녹지는 생산이요. 생산.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먹고 왔습니까? 그 쌀은 어디서 났어요? 그 배추는요? 마늘은요? 무슨 얘기냐? 생산 녹지는 도시민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서울에서 먹는 거는 대부분 근교 비닐하우스에 야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대부분 생산 녹지죠.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자. 당분간은 뭐 하자고 농사 짓자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개발하지 말라고 그런 데가 생산 녹지. 그러니까 생산 녹지는 주로 산이겠어요? 밭이겠어요? 주로 논밭이죠. 논밭. 그러니까 농지. 도시 안에 있는 농지 생산 녹지죠. 자연 녹지는 어쨌거나 녹지는 녹지잖아요. 녹지는 녹지입니다. 녹지는 녹지인데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 중에서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갖다 나중에 책자를 보게 되면 자 이게 우리 도시입니다. 우리 도시인데 지금 이만큼이 개발됐어요. 개발됐다고 뭐라고? 시가지. 여기는 개발됐어요. 뭐라고? 시가지. 자, 이게 몇 년입니까? 2000년. 2000년 때 우리 도시, 이 도시에 인구가 몇만 있습니까? 인구가 30만입니다. 30만. 도시 기본계획에서 이제 계획 만듭니다. 2020 계획 만듭니다. 2020년까지 인구를 갖다가 몇만을 만들 거예요? 60만을 만들 거예요.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면 자, 반 딱 되면 2010년 되면 몇만이 돼야 돼요? 인구가 몇만? 계획대로하면 40. 이렇게 와야지 이제. 자, 반 딱 자르면 자, 2005년 되면 여기에 파니까 얼마야 돼요? 37만 와야 되겠네. 자, 2015년 가게 되면 파이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52만 와야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사람이 오면 뭐가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지, 상가 있어야지, 공장 있어야지. 지금은 여기는 시가지니까 시가지가 뭐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 시가지요.
녹지 관리. 앞으로 이제 시가지 반대 뭡니까? 취락. 앞으로는 이거 알아야 되니까. 주거 상업공 이런데 지금 여기에 건물이 많잖아요. 건물 옥상 가서 보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건물을 딱 보면서 와 취락이 형성됐네.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는 뭐라고? 시가지 형성됐고. 취락은 뭡니까? 시골 동네. 개발 시골 동네. 어디라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런데 마을이 있으면 그건 도시가 아니지. 마을이 있으면 그걸 뭐라 한다고? 취락이 한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니까 유치하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만큼 시가지 됐는데 인구 몇 만이라고? 30만이라고. 앞으로 몇만 만다고? 60만. 그러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이 추상공으로 와야죠. 그러면 이렇게 와야지. 그러면 추상공 가려고 준비해놓은 땅이 뭐냐 이런 얘기요. 그게 뭐라고요? 자연녹지. 장차 도시가 개발이 되면 도시가 개발되면 어디로 간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땅. 그게 뭐라고요? 자연녹지. 투자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투자가치 있지. 개발이 안 된 녹지 중에서 투자가치 최고 높은 게 뭡니까? 자연녹지. 그러니까 이런데 여기는 시가지니까 인근에 이렇게 해서 자연녹지 있겠죠? 인근에 자연녹지 있겠죠? 자연녹지는 투자가치 있다 없다? 있다. 뭘 보고? 이걸 보고. 잘 봐야 돼요. 뭘 보고? 이걸 보고. 서울시에 있는 자연녹지 투자가치 있어요? 없어요? 해요. 서울시는 인구객이 몇만에서 1000만에서 몇만이요? 인구객이 800만이요. 800만. 늘어요? 줄어요? 어쩐다고? 녹지 더 개발 일이 없다고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인구객을 봐가면서 투자를 갈 거냐 말 거냐.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할 때 설명할 때 이거 보면서 설명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 이 도시에 있는데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 나는 여기 도시에다 돈 투자하려고 하는데 비교해가지고 이 땅을 사야지 왜 이 땅을 사냐고. 왜 여기 이 땅을 사야 되냐고. 여기는 인구가 더블 되잖아요. 여기는 인구가 멈췄잖아요.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돼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계획 그런 때 필요해요. 기본계획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은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데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얘는 분명히 보존이지만 뭐 가능성 있는? 개발 가능성 있는 그게 녹지 중에서 자연녹지요. 그 다음에 관리는 이제 관리적은 계획관리 생산을 보존관리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리적 위에는 뭐가 있어요? 도시가 있죠. 밑에는 뭐가 있어요? 농림이 있고 자연환경. 그 중에 하나는 도시, 그 중에 하나는 농림, 그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적은 세 개의 성격을 다 담고 있는 게 관리적이에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계획관리적이 눈치가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시. 네,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도시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적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 말은 도시지역 관리하고 준비되어 있는 땅이 계획관리요. 자연녹지보다 더 좋은 땅은 뭐라고? 계획관리.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땅 투자 1순위 그러면 계획관리, 2순위 그러면 자연녹지. 땅으로 봤을 때 땅으로. 그 다음에 생산관리는 생산은 농산물 생산이요. 예주에. 그러니까 얘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게 생산관리. 뭐 남았네? 얘 남았네. 그럼 너는 뭐라고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게 보존관리.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도시에 준해서 관리한다. 계획관리. 농림에 준해서 관리한다. 생산관리. 자연환경에 준 관리한다. 보존관리. 농림지역은 농지입니다. 농지, 산림.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순수하게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한다. 이 목적이에요. 농지, 산림 철저하게 보존하자.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개발할 생각하지 마라. 개발하고 싶으면 위에 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꿈꿔야지. 이런 데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한데 농지, 산림 뺀 나머지 보존. 뭐 보존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해야죠. 수자원도 보존해야죠. 해안도 보존하고 생태계도 보존하고 문화재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하나 빠졌네. 상수원 문화재 보존하고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주에서 필요한 그게 자연환경 보존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21 있는데 이 올해 시험은 좀 출제자가 우리를 좀 무시하는 문제예요. 자 봐봐요. 이거 있죠. 자 1번 준주거, 2번 유통상업, 3번 생산녹지, 4번 자연녹지, 5번 계획관리 해가지고 다음 중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용도지역은 예, 답은 5번. 이 사람 무시한 거지 이것은.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런 연결이 맞는가 물어본다고. 연결이 맞는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위주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단독 양옥을 해야지. 그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지금 164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그 옆에 비유가 아닙니까? 비고 일종 전용주거 단독 중심 양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몇 번 정도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가지고 우리나라 땅 종류가 21가지인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잠시 쉬고 계속합시다.